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빅마마의 행복한 학교 진행을 맡은 강지원 변호사입니다. 학교 폭력과 관련 여러 가지 실태 조사를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언어 폭력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언어 폭력을 저질러 놓고도 이거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내가 뱉은 말이 그 누구에겐가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학교 그리고 가정에서 강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따뜻한 조언을 해주실 분, 빅마마.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빅마마의 행복한 학교 시작해 볼 텐데요. 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폭력을 당한 그 피해 학생들은 내가 혹시 상담을 하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을까? 학교로 알려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비밀이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철저하게 보장될까요? 네, 그건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죠. 예. 이게 상담한 게 밖으로 유출이 돼서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상담은 비밀이 원칙입니다. 근데 특히 저희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 협의회에서는요, 피해자의 입장에 있어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비밀 보장이 철저하다는 거 하시고요. 염려하시지 말고 언제든지 저희 연락해서 도움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비밀 보장되는군요. 네, 비밀 보장됩니다. 자, 그러면 빅마마의 행복한 학교 오늘의 주제 소개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피해 학생의 복교입니다. 그러니까 피해 학생이 학교로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학교 폭력의 피해를 입고 학교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학교,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 친구, 또 가정에서는 부모, 이렇게 학생을 둘러싼 모든 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해맑음센터 대표를 맡고 계시는데 학교로 돌아가는 친구들의 경우 어떻습니까? 저희 해맑음센터에서는요, 아이들이 대개 학교로 복귀할 때, 돌아갈 적에는 학기가 바뀌거나 새 학기가 시작하거나 아니면 새 학년이 시작할 적에 그때 보냅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들어가서 적응하는 게 훨씬 쉽다. 쉽죠. 그런데 일단은 아이가 학교에 복귀했을 적에는 학교 분위기가 사실 좀 변해야 됩니다. 예전 같은 그 모습대로 가면 아이는 불안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다시 적응하기가 사실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가 학교를 돌아갈 때는 용기를 내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때는 좀 특히 선생님과 학생, 반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아이가 학교에 돌아갔을 적에 학교에서 어떻게끔 그 아이가 여기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당황하고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럼 선생님들은 어떻게 배려를 해야 되는지 그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가 복귀했을 적에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매뉴얼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학교에 돌아왔을 적에 이 아이가 잘 적응하도록 좀 선생님이 따뜻하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희 해맑음을 수료한 학생 중에 되게 성공적으로 간 아이들의 이렇게 특징을 거의 보면은 담임 선생님이나 상담교사, 한면 저희 교장 선생님들도 아이가 해맑음에 와 있는 동안은 방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래가지고 아이한테 힘을 북돋아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학교로 돌아와라.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니까 그 부분에서 아이가 힘을 받는 게 보이더라고요. 학교에 돌아갔을 적에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선생님, 보호자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이하고 좀 꾸준하게 상담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선생님들께서는 정말 꾸준히 상담을 해주고 어려움을 네. 이제 풀어 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주위에 그 학교 친구들도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각별한 관심을 좀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다가오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때는 선생님의 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가장 먼저 가야한 학생하고 한 반에 다시 지내지 않도록 해주는 게 첫 번째고요. 선생님이 반에서 좀 이 아이하고 잘 어울릴 수 있고 그리고 이해를 해줄 만한 친구들을 두세 명 정도 그룹을 지어가지고 이 아이하고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아이한테는 되게 큰 힘이 되죠. 사실 아이들한테는 한 명의 친구만 있어도 자기하고 어울려주고 자기의 얘기를 들어주는 한 명의 친구만 있어도 아이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가장 필요한 필요하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도 그렇지만 또 가정에서도 좀 여러 가지 좀 배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종전처럼 똑같은 그런 행동들을 하면 안 되겠죠. 부모나 가족들은 어떻게 변했으면 좋을까요? 아이에게 잘할 수 있다는 좀 자신감을 심어주시고요. 자신감. 네, 그리고 좀 너무 부모님이 표신하게 아이한테 두려운 표정을 하지 말고 그리고 혹시라도 적응 못할까 봐 막 불안해하고 그러면은 아이 더 불안해해요. 그리고 아이한테 계속 빨리 가서 적응해야 되는데 아이가 좀 늦다 해서 막 재촉을 하거나 그리고 부모님이 막 비난을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 스트레스 받죠. 그러면 아이는 더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좀 천천히 가더라도 좀 기다려주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아이의 이렇게 좀 근황을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 그냥 대놓고 물어보기보다는 그냥 수다처럼 얘기하면서 어머 오늘 뭐 재밌는 일 있었어? 표정이 참 좋아 보이네 하면서 아이의 학교 생활을 자연스럽게 좀 알아보는 거 그렇게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피해 학생들이 학교에 돌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이거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 주제와 관련해서 또 특별히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입니까? 피해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주위에 따뜻한 관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주변의 도움으로 학교에서 잘 적응해서 그리고 다시 친구 속으로 들어가서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도록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한마디가 중요하죠. 네. 네. 지금까지 빅마마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 조정실 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직접 써서 화제가 된 책 잊고 싶은 기억과의 동행에 나오는 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학교라는 곳에는 세 가지 종류의 국가가 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침략국,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는 속국, 그리고 그 전쟁을 관람하는 중립국이 그것이다. 침략국과 중립국은 연합국이지만 속국은 단일국이다. 대부분의 중립국은 다른 나라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 자신들마저 속국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모든 교실에서 더 이상 침략국, 속국, 중립국이 아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평등한 시민국이 남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빅마마의 행복한 학교.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관심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